오늘 거래 상황이에요. 외국인들이 현물 주식을 4,800억 팔았고요. 그리고 선물은 2조 2천억 팔았습니다. 2조 2천억. 이거 보면은 오늘 고문 누구예요? 오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이요. 오늘 고문 이 개념으로 하루에 이 매매를 지금 하려고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오늘 고문 외국인이야. 오늘 고문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반대로 오늘 황소는 연기금. 오늘 투신이 1,350억 팔았습니다. 그럼 고문인가요? 아니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오늘 국내 기관들의 총 매도는 2,800억. 그 중에 1,400억을 투신해서 매도를 했는데요. 1,400억을.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총 7,100억이 나왔습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7,100억이 나왔습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7,100억의 순매도인데 투신 거래가 1,350억 매도라는 얘기는 프로그램 매도 일부 빼놓고 오늘 순매수했다는 거예요. 얘네들은요. 오늘 순매수했습니다. 투신도 매수했고 증권도 매수했고요. 오늘 연기금도 매수를 했습니다. 결국 오늘 황소는 국내 기관이 되었습니다. 국내 기관이 되었습니다. 개인들이 곰이나 황소가 돼서 이 매트리스를 만드는 거예요. 개인들이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제가 15년 근무했는데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선물 시장에는 있어요. 선물 시장에는. 근데 이 거래에서는 없었어요. 개인들이 막 끌어올라고 시장이 올리고 개인들이 막 끌어올려 시장이 끌어내리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얘네들이 어떻든 주체예요. 항상 메이저입니다. 얘네들이 메이저예요. 이게 아침에 딱 시작하면서 한 30분만 지나면 일단 결론 나요. 누가 곰이고 누가 황소인지. 일단 이게 나온다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침에 봤더니 얘가 마이너스 1,500억이야. 1,500억. 막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얘는 뭐 플러스 한 300억뿐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일단 이거부터 해놓고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봤더니 시장이 어때요? 내려가고 있어요. 시장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누가 이긴 거예요? 공민. 예. 얘가 이긴 거예요. 얘 승이에요. 그리고 내려갔어요. 시장은 모멘텀 투자라는 게 뭐예요? 모멘텀 투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그 변화를 이용해서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이건 아주 간단한 논리죠.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던 게 다시 상승하려면 뭐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얘 마음만 변하면 되는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1,500억에서 점점 이게 리얼타임으로 움직인다고요, 그게요. 데이터가. 얘가 점점 마이너스 1,300억, 마이너스 1,000억, 마이너스 800억. 이게 뭐 준다, 이게. 그냥 지금 사는 거잖아요. 곰에서 황소로 얘 바뀌고 있는 거라고요. 얘가요. 얘는 바뀐다는 얘기는 이걸 거꾸로겠죠? 만약에 한다면. 일단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복잡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얘가 마음을 바꾸면, 즉, 얘가 이겼기 때문에, 오늘 얘가 세기 때문에, 얘가 마음을 바꾸면 턴이 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더 어렵게 하면 증권사 직원들이나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은 뭘 보겠어요?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을 2만 개 이상 계속 매도를 하는데, 선물을 보면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미결제약정입니다. 미결제약정이. 미결제약정이 장중에 12,000개까지 갔나요? 12,000개까지 갔나?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4,500개인가로 끝나더라고요. 마지막에 보니까. 그러니까 미결제약정이 계속 준다는 얘기는 신규 매도를 계속 한다는 거거든요. 신규 매도를. 얘가 줄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도로 환매했다는 거예요. 이씨라는 환매했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방향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방향을. 그러니까 이건 선물 시장의 얘기고 하나만 덧붙인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고요. 이건 좀 따로 할게요. 따로. 그날 일단 아침에 딱 한 30분이나 1시간이 지나요. 그러면 싸우고 있어. 근데 얘하고 싸우는데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예요. 얘는 사고 있고 얘는 팔고 있어요. 장이 빠져. 그럼 얘가 이긴 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의 상황이에요, 이건요.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이 시간 지났더니 얘는 1,500원 팔고 있고 얘는 300원 사고 있는데 장이
뜨고 있더라. 뜨고 있더라. 그러면 뭐예요? 얘가 이긴 겁니다. 그날은. 나는 어떤 주식을 사고 싶어요. 그럼 뭘 사야 돼, 그날? 얘들이 사는 걸 사야 되는 겁니다. 얘들이 사는 거를. 오늘처럼 이런 날이다. 이런 날이다. 그러면 얘가 터닝하기 전에 나는 사면 안 되겠죠. 근데 요즘은 대주매도 되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파는 걸 내가 팔아야겠죠. 얘들이 파는 걸. 우리 얘를 추종한다는 겁니다. 추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뀌는 순간에 거래를 하는 거예요. 바뀌는 순간에. 근데 계속 바뀌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 계속 바뀌지 않고, 마지막에 약간씩 이렇게 올랐지만 계속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나를 더 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이 보는데요. 뭐 보겠어요, 또? 이거 시황 매매하면서 할 거예요. 근데 지금 했으니까 그때는 그냥 간단히 하고 넘어갈 겁니다. 시황에 의한 단기, 데이 트레이딩이 제일 쉬운 겁니다. 시황에 의한 데이 트레이딩이. 뭘 보겠어요? 1번 이거 보고, 2번 지수 보고, 3번 해외 지수 보겠어요. 해외 지수요. 우리 다 보잖아요. 해외 지수. 일본하고 중국 시장이요. 얘들도 오늘 계속 이랬습니다. 얘들도 이랬어요. 그렇죠? 이게 지수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지수를 보지 않습니다. 지수를 보지 않고 뭘로 본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선물 어떤 거예요? 5분봉이요. 선물 5분봉이요. 얘 보고, 선물 5분봉 보고, 그 다음에 해외 지수 보고요. 그리고 선물 파생상품을 보는 거죠, 이거는요. 파생상품은요. 그쵸? 이거 하다가 지금 너무 오버했네. 하나를 해버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니다. 추정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시장의 지금 탑픽이 뭐예요? 많이 오른 종목 말고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탑픽이 지금 뭐예요? 뭔지 알아요? 아니, 그건 수익을 내기 위한 종목이고, 지금 제가 다 돌아다녀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시장의 탑픽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삼성전자, LG화학, 현대모비스, LG디스플레이. 그거 빼놓고는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이걸 탑으로 잡더라고요, 지금요. 근데, 어떻든 무조건 삼성전자가 탑인 걸 알잖아요, 우리가요. 지금 삼성전자는 안 죽었어요. 탑픽입니다, 시장의 탑픽. 차트를 봐도 그렇죠. 시장의 탑픽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오늘 쫙 떨어져요, 종목이.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언제 사지? 나 오늘 살 거야. 난 얘를 사가지고 오늘 단기 거래 할 거야. 이게 있죠. 어제처럼 움직이면 대박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려봐야죠. 빠지는 날은 무조건 노려야 돼요. 이걸 해야 돼요. 빠지는 날은. 근데 언제 살 거냐? 이 시점이냐? 이 시점이냐? 이 시점이냐?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개념 속에 얘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면에. 여러분 이걸 다 아시잖아요. 이걸 다 아시는데 이거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요. 이거는. 제가 삼성전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삼성전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삼성전자가 아니고 오늘 얘가 이기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들이 팔지 않은 거여야지 돼요. 사실은. 오늘은 얘가 힘이 세기 때문에 얘가 팔지 않는 종목이어야지 돼요. 반면에 얘들이 사고 있는 거여야 됩니다. 오늘 얘들은 사고 얘들은 팔지만 얘가 힘이 세기 때문에 짓눌려서 내려왔던 거. 그게 터닝을 한다면 아주 가파르게 오르겠죠. 걔가요. 사실은 그 종목을 찾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그냥 어떻게 찾냐면은 장중에 아까 그래서 그런 화면이 있죠. 추정이지만 각 증권사에 다 있는데 추정으로 장중에 이 데이터가 나와요. 기관 매수, 외국인 매수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이 데이터가 장중에 나오는 건 추정입니다. 추정. 예를 들어서 두산인프라코는 최근에 국내 기관이 계속 팔고 있고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데 이게 장중에 기관이 사고 있고 외국인들이 파는 거 이렇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내려가는 것들. 그러니까 오늘 1월 22일 현재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추정. 지금은 끝났기 때문에 최종이고요. 이제 장중에 추정으로 나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거래할 때는 단기 거래를 이런 걸 할 사람은 이 프로그램을 HTS를 잘 활용해야 돼요.
저 데이터를 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다시. 제일 강한 삼성전자를 선택해도 되고, 또는 조금 더 공부를 해가지고 해서 저렇게 봐서, 외국인이 좀 팔고 있지만, 국내 기관들이 계속 사면서, 이거는 지금 사면서 올리고 싶은데 외국인 때문에 못 오르고 있는 거. 내가 그것을 선택을 했다. 만약. 또는 어제 제일 강한 걸 선택을 하거든요. 이 데이트레이스 제일 중요한 개념이죠. 어제 제일 강한 거. 어제 제일 강한 거. 그저께는 저는 이제 한수 재질 했다. 그러면 오늘 한수 재질 갖고 하고, 뭐 이렇게 거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강한 거. 최근에 제일 강한 게, 어제 제일 강한 게 뭐였어요? 이따 제가 사례를 볼게요. 예? 어제 현대차였어요? 좋습니다. 그럼 현대차를 나 오늘 살 거야. 살 거야. 근데 현대차도 밀렸을 거 아니에요. 아침에 또 왔다 갔다 하다 밀렸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만일 얘가 바뀌는 순간이 되면 아주 베스트고요. 또는 이게 완전히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계속 늘다가 더 이상 안 느는 지점이 생깁니다. 안 느는 지점이. 즉, 마이너스 2천억, 마이너스 2200, 2300, 2400 이렇게 막 가다가 마이너스 3000억 갔는데 다시 마이너스 2800억, 마이너스 3000억. 이렇게 그 지점에서 더 이상 더 안 파는 지점이 생겨요. 그 안 파는 지점, 즉, 변곡점이라는 거예요. 그 변곡점의 지점에서 선물 5분봉에서 거래를 실은 아래 꼬리 달린 도지형, 거래를 실은 양봉. 오늘 볼까요? 하나하나 보려니까 좀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놨죠? 오랜만에 와봤더니 이거 있죠? 이게 저점입니다. 저점. 이게 거래 실은 거 있죠? 이게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보면요, 이 차트라는 거는요, 여기 현저하게 큰 거래량을 실었잖아요. 그래놓고 이렇게 아래 꼴을 달아놨잖아요. 이게 이 저점이라니까요. 이날이 이게 오늘의 저점이에요. 이런 게 생기면 고점은 얘 반대겠죠. 거래실은 얘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장중에 얘 타이밍과 아까 그 증감의 타이밍과 선물의 거래실은 타이밍에 만일 일본도 터닝을 하더라. 근데 거의 비슷해요. 일본도 한번 눌러볼까요? 그 시간에 다 터닝해요. 똑같이. 희한하게 정말.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정말로 많이 글로벌화 된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일본도 터닝을 한다니까요. 일본 때문에 우리가 터닝했는지, 우리 때문에 터닝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같이 터닝합니다. 얘가요. 같이. 근데 미결제는 좀 나중에 얘기를 했고요. 그때 진입이 베스트 타이밍인 거예요. 오늘 그 순간에 우리가 대한민국 삼성전기가 터닝을 하더라고요. 그 삼성전기 때까지, 현대차일 때까지 선택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종목 선정 방법을 따로 할 거예요. 종목 선정 방법을. 저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진짜 뚫어지게 화장실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뚫어지게 보고 있는데 자기가 하필 고른 종목이 터닝 안 하는 종목일 수도 있어요. 그 종목이 강하게 터닝 안 할 수도 있어요. 강하게 터닝할 수 있는 종목을 또 찾을 수 있어야겠죠. 그 종목 찾는 방법을 따로 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종목 선정법이 따로 있어요. 맨 앞에. 요 시간에 볼까요? 그러면 이게 몇 분이에요? 13시 15분이잖아요. 13시 15분에 회의 정실 한번 볼게요. 이게 뭐야? 관심 지수를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넣냐면요, 이렇게 놉니다. 니케이 225, 뭐 홍콩 넣고, 대만 넣고, 홍콩 항세 안 넣고, 상해 A, B 다 안 넣고, 상해 종합지수만 넣고, 나스닥 선물은 뭐 딴 데서 보면 되니까 안 보고, 요즘에 $1하고 원엔 또는 저는 N달러를 보거든요. N달러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뭐 미국 시장 끝났는데 볼 필요 없겠죠, 이거는요. 그렇죠? 뭐 이렇게 정도, 이렇게 정도에서 이렇게 봅니다. 이걸 기본으로 이건 항상 이거 요즘에 기본이에요. 그렇죠? 다 이렇게 놓고 보시죠. 이게 볼게요. 아까 13시 몇 분이었어요? 13시 15분이요? 그럼 얘네들 보면 13시 15분이 어디쯤이에요? 요게 13시 1분이니까 한 이쯤 됐겠네. 이 14시 14분이니까 이쯤 됐겠네. 여기나. 그렇죠? 요 사이가 됐겠네요.
얘도 거기서 저점 찍었습니다. 얘도. 그럼 아까 어제 제일 썼던 게 현대차였다고요? 현대차를 한번 볼게요. 13시 14분이 저점이었네요, 얘는. 여기요. 얘는 오늘 뭐 크게 안 빠졌으니까. 삼성전자 13시 14분이었네. 그쵸? 근데 이게 많이 올라가는 걸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단기 거래자의 개념에서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 이게 삼성전자가 어제는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 이렇게 강하지 못했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수급 때문에 그랬겠죠, 뭐. 그래서 그날 얘가 누가 사고 누가 파는지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오늘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었네요. 투신에도 팔고 있었고요. 근데 사실 이걸 장중에 추정하는 거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지만 어제 제일 셌던 걸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제일 셌던 거. 또는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얘네가 지금 이기면서 고매의 모습으로 계속 팔고 있는데 아까 제가 얘들이 팔지만 얘들이 계속 사고 있어서 그래서 어떻든 반등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또 반대로요. 반대로 시장 때문에 같이 떨어졌는데 얘들은 안 팔고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걔는 시장 때문에 덩달아 떨어졌으니까 급반등을 줄 수 있겠죠. 급반등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요. 개별 종목은 어떨 것 같아요? 개별 종목들은요? 이런 개념으로 만약 거래를 한다. 개별 종목으로. 거래를 한다. 어떨 것 같아요? 잘 안 맞습니다. 잘 안 맞아요. 특히 그 5,000원짜리 아래에 있는 잡주들 있죠? 잡주라고 좀 그 회사들에 미안하네. 5,000원짜리 이하들이 잘 안 맞아요. 근데 그 이위에 있는 만원짜리, 2만원짜리 주식은 이 맞습니다. 이게 맞는다고요. 개별 종목은 이 폭이 훨씬 크겠죠? 이 폭이 훨씬 크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오늘 뭐 내일 다음 주에 이슈가 많아요. 다음 주에 대통령이 인도가죠. 그리고 태블릿 PC 나오죠. 다음 주에 이슈가 많아요. 다음 주에 코스닥 종목이 좋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종목들을 그냥 쭉 샀어요. ELK 이런 거. 얘는 사가지고 뭐 수익이 났는데 얘하고 같이 움직이는 게 뭐냐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LG 디스플레이 납품하는 ELK 말고 또 하나 뭐죠? 예? 또 하나 뭐죠? 이름 안 되는데? 생각이 안 나네. 하나 뭐더라? 아무튼, 이런 것들은 이제 차트도 좋잖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떨어지는 게 산다고요. 얘들은. 한번 볼까요, 그러면요? (13, 18분에) 저점이었는데, 이 폭을 보세요. 27,500원에서 29,900원까지 갔습니다. 단기 거래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수익을 주면은, 정말 그냥 1년만 이렇게 하면은 1년에 이렇게 하면 이게 이만큼 먹는데 1년 동안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평생 놉니다. 그냥 그게 놀아도 될 정도 되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단기 거래의 매력이죠. 승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차트상 우상향하면서 셌던 종목 있죠. 셌던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아까도 뭐 대하체에도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하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거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지금 이거요. 쉽죠? 쉽죠? 제일 쉬운 거래입니다. 단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은행 이자율이 몇 %인데 나는 연간 10%만 하면 된다. 깨지지만 않게 해주세요. 이게 1번이고요. 2번은 난 많이 깨졌는데 잘 하시겠죠. 그래서 좀 수익 좀 많이 내주세요. 뭐 어느 정도 손실은 뭐 나보다 더 깨지겠어요? 여기 2번 손님이 있어요. 누가 수익이 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수익이 훨씬 많이 납니다. 제가 하는데 같은 종목을 사고 같이 거래하는데 이 사람이 훨씬 수익이 많이 나요. 왜냐면 제가 마음 부담이 없거든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깨지면 절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래서 주식을 살 때도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은 굉장히 보수적인. 그리고 이 사람은 뭐 급등주도 좀 사고 개별 종목도 사고 이 사람은 좀 약간 공격적으로 거래를 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냐면요. 주식시장은 원래 위험한 곳이에요.
원래 주식시장은 위험한 곳입니다. 하루에 10% 마이너스 날 수도 있어요. 며칠은 깡통 날 수 있는 시장이 주식시장입니다. 원래 위험한 곳인데 나는 성향이 보수적이야. 이러면 주식하면 안 돼요. 이 위험을 나는 감수해야 됩니다. 이걸 이겨낼 수 있어야지만 주식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좀 전에 우리 와이프 얘기했지. 주식을 하나 사랬더니 하루 종일 그걸 쳐다보고 있더라. 떨어질까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요. 원래 위험한 곳입니다. 또 한 가지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원래 시장이 이런 곳이라서 주식을 잘 보시면요. 막 급등해서 굉장히 위험한 주식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안 빠지고 왔다 갔다 이러고 있는 주식이 있잖아요. 뭐가 더 수익이 나요? 얘가 수익이 더 많이 납니다. 반면에요. 빠지면 뭐가 더 많이 빠져요? 얘가 더 많이 빠집니다. 얘는 원래 안 되던 애였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박스권에 있다가 밑으로 떨어져요. 얘는 원래 안 되는 애였고, 얘가 여기 갔다가 얘가 빠져요. 어떻게 돼요? 얘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죠. 여기서. 사겠다는 사람. 얘는 사겠다는 사람은 안 들어옵니다. 주식시장은 원래 위험한 곳이다. 그래서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해야 된다. 위험한 주식일수록 오히려 수익에는 훨씬 더 덜 위험하다. 덜 위험하다. 이게 웃기죠? 웃기죠? 제가 주식을 대한민국에서 전체로 따졌을 때 잘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 스스로 생각할 때 전 주식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성향이 되게 보수적인 성향입니다. 혈액형으로 성향은 안 따지지만 제 스스로 맨날 얘기하는데 트리플 A형. 트리플 A형. AAA.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요. 보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액면가 100원이에요. 대ITI 하면서 저는 진짜 마음의 갈등이 많습니다. 액면가 100원짜리인데 이익도 별로 안 나는데 가치를 따졌을 때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야지만 수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걸 극복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무모하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무모하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극복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오면서 뭘 더 진행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뭐 그냥 예전에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자료는 가져왔는데 그냥 중간중간 넘어가고 우리는 그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단기 거래 그리고 시장을 띄엄띄엄 보지 않고 집중적으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지만 단기 거래를 할 수 있다. 직장 다니시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적어도 아침에 1시간은 시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1시간. 그렇지 않으면은 타이밍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단기 거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걸 쓰는 건데요. 실제로 제가 이제 거의 매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피곤하거나 뭐 게으를 때는 안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 표를 만들어 놓고 매일 제가 이렇게 씁니다. 오늘 시황은 주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오늘 몰빵해도 되냐 마냐. 오늘 몰빵할 건가 아니면 현금만 갖고 있을 거냐. 데이 트레이더들은 지금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 계세요? 하려면 몰빵해야죠. 조금 들어가세요? 하려면 딱 들어가서 이걸 왜냐면 수익을 많이 내는 게 아니잖아요. 5% 이상 내면 굉장히 큰 폭으로 수익을 내는 거죠. 큰 폭으로요. 그러니까 한 번에 3%에서 5%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 규모의 의계로 가야죠. 한 번에 많이 들어가서 짧게 수익을 내고 나와야죠. 거기서 한테폭 기다리면 원위치 하죠. 그런 경우 많죠. 아, 이거 팔까 말까 하다가 잠깐만 기다려봐. 그럼 원위치 하죠. 원위치 하죠. 증권사 직원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요? 수수료가 엄청 높거든요. 수수료가 높아서 우리는 10,000원짜리 사면 150원 올라야 됩니다. 근데 종목들이 150원이 쉽게 오르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굉장히 드물죠.
그래서 수수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수료도 좀 저가 수수료가 사실 더 좋죠. 저가 수수료가.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으로 거래 많이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저가 수수료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협의 수수료를 해달라 그러죠. 회사에 수수료를 좀 낮춰달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시장 유형을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이 오늘 지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월요일 당장 얘기를 해보자고요. 월요일 당장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난 주식 투자를 지금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속으로 지금 생각하세요. 월요일날 난 주식 투자를 아침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말아야 돼. 시장 상황이 상승하고 있는 시장이냐, 하락하는 시장이냐, 상승권 박스 시장이냐, 또는 하락권 박스 시장이냐, 테마냐. 이거 왜 이게 중요할까요? 네? 상승장, 하락장, 상승 후 박스장, 하락 후 박스장, 그리고 테마장. 테마장. 여기서 어디냐는 거죠,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 같아요. 월요일에 들어가야 돼요. 월요일 들어가야 돼요. 지금 상승장? 아, 글쎄요. 하락장? 그건 아니죠. 하락장은 아니죠. 상승 후 박스장? 하락권 박스장은 아니죠. 지금은 얘 아니면 얘예요. 얘 아니면 얘예요, 지금은. 근데 이거 지금 불안해, 시장 때문에. 그럼 난 이거 할 거야. 나는 시황, 지수와 관련된 종목 하지 않고 난 이것만 할 거야. 또는 지수가 나는 불안하지 않아. 그래서 전고점 1723 돌파하고 막 1750을 가고 있어요. 그럼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그럼 나는 지수와 관련된 종목을 할 거야. 이 시장 상황이 결정이 돼야지 내가 어디서 거래를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서, 어떤 것을 거래를 할 것인가. 어떤 주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가. 어떤 주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가. 계속 외국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팔았습니다. 이제 해석이 막 나오겠죠. 상업은행의 고유 계정으로, 미국의 상업은행의 고유 계정으로 주투자하지 마라. 그래서 고유 계정 일부에서 빨리 대통령이 하라는데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래서 빨리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분석은요. 근데 그게 연속적으로 앞으로 더 나올 것이냐, 아니면 오늘 일시적일 것이냐, 잘 모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주최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죠? 월요일 당장 하루만 본다면, 그리고 다시 또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외국인들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테마나 저런 정책적인 이슈에 의해서 거래를 하고 있다면은 기관들이 매집한 테마 종목들. 그래서 난 해야겠다. 여기까지 지금 한 거예요. 네,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기관들이 매집한 테마 종목으로 내가 하겠다. 다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거냐, 보유적으로 매수할 거냐. 공격적으로 매수할 거냐, 보유적으로 매수할 거냐. 아니면 관망할 거냐. 아마 오늘 시작을 보면서 월요일 날 아침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관망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겠죠. 전문가들도 관망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미국 시장을 보면서 이제 거래를 판단을 할까. 그러니까 아침에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미국 시장이 떨어졌다. 만일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CMA 선물이 강보합 정도네요. 유럽은 한 0.5% 떨어졌네요. 한 요 정도, 한 0.5% 정도의 하락이 많이 있다. 미국 시장이 오늘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우리 시장이 추가적으로 떨어져서 시작을 한다. 그럼 저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겁니다. 월요일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거예요. 근데 미국 시장이 떴다. 그러면 매수는 자제할 겁니다. 매수 자제하고 시작을 좀 볼 거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테마 종목만 한다. 다음 주에 이슈가 있으니까. 미수, 몰빵, 100% 일부? 아니면 현금만? 제가 이거 동그라미 쳐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침에.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해놓고, 테마만? 테마만? 그러면, 한 일부나 100%, 한 90% 이상? 90% 이상은 좀, 지금 시장에는 별로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소형주에서. 하겠다. 주도업종과 테마는 태블릿이 나온다니까, 인도 간다니까. 인도 간다면 뭐 있어요? 자동차, 철강, 대형주에서는. 인도는 08년에 전 세계가 폭락하는데 지 혼자 좋았던 나라입니다. 왜 그랬죠?
전 세계 거지들의 반이 거기 살잖아요. 인구가 그렇게 많잖아요. 내수가 돼 있잖아요. 내수가 거기는. 그래서 인도는 굳건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가는 겁니다. 분명히 뭔가 가져옵니다. 인도는. 인구도 많고 자원도 많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가져올 거라고요. 원자력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지금 포철이 거기서 포스코에서 철강 회사 채우고 있죠. 인도에. 그러니까 제철과 관련된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자동차, 우리나라 소형차 인도에 많이 팔잖아요. 자동차 관련된 건 뭐가 있을 것이고요. 분명히 뭔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모바일과 태블릿 PC와 관련된 것과 그리고 대통령이 인도 방문과 관련된 테마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다음 주에.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고른다. 그 중에서 나는 모바일 컨텐츠를 골랐다. 아까 말씀드린 난 ELK를 골랐다. 저는 원자력 관련된 종목에서 너무 급등한 건 이제 글렀고, 이제 막 시작하는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상보, 그리고 뭐 하이로 코리아, 원자력에 들어가는 관이음새, 밸브, 막 이런 것들까지 요즘 막 거론을 해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나는 그 종목을 하겠다. 종목을 정하는 거죠. 그 종목을요. 이게 만약에 업종이라면 업종의 중도 종목을 찾는 거예요. 종목을 이렇게 골랐어요. 그리고 그 종목의 차트를 보는 겁니다. 차트를. 그러니까 아까 그 종목을 보면, 잠깐 보면. 상승 후 행복. 이게 제일 좋죠? 상승 후 행복가 제일 좋은 차트입니다. 상승 후 행복하는 차트. 이거는 매매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정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매매. 여러분들 이제 내일 배우실 거예요. 돌파 매매. 돌파 매매. 이게 중요한 정고점이 저게 만약에 있으면은 이게 사실 돌파한 거예요, 오늘이요. 얘는 고점이 아니에요. 얘가 고점입니다. 요 라인이요. 요 라인. 근데 이제 의미 있는 가격, 라운드 피겨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3만원이네요. 3만원. 3만원이라는 가격이 있습니다. 3만원 가격을 내일 돌파할 거냐 말 거냐. 이 3만원 근처에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얘가 더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되거든요. 그걸 이제 보는 거죠, 월요일날. 이 돌파 매매로 얘는 시도를 할 거다. 매매 기법을 정하는 거예요, 매매 기법을. 나는 돌파 매매로 얘는 한번 접근을 해보자. 근데 ELK가 그렇게 많이 갔는데 더 갈까요? 예? ELK가 그렇게 많이 갔는데 더 갈까요? 이게 뭐 얼마나 갔어요? 요것도까지 안 갔잖아요. 요즘 시장이 미쳤다니까요. 이런 거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거요. 코스닥은 29,450원이요. 예. 사모님 얘기 말씀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모님 저 처음 뵐 때가 몇 년도예요? 대우증권 있을 때가? 90, 아니에요. 2007년 뭐 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2006년, 2007년 됐을 것 같은데요. 이제 처음 이제 그때도 막 이제 이렇게 교육하고 그랬어요. 이런 데가 아니고 이제 증권, 저희 지점 안에서 교육하고 그랬는데요. 어떤 사모님하고 두 분하고 이제 우리 다른 직원들하고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같이 저녁 먹고 있는데 한 사모님이 전화를 막 받고 막 싸워요. 전화해도 밥 먹다 말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필요 없대요. 그래서 계속 싸워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를 전화를 바꿔주더라고요. 바꿔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용은 뭐냐면요. 한화를 10,000원에 저희가 추천을 했어요. 그 교육을 하면서. 한화를 10,000원에 추천을 했는데 그 상대편에 있는 그 사모님은 너는 어디 가서 무슨 교육을 받았는데 한화가 2,000원에서 10,000원 갔는데 그걸 추천한다고 그걸 사니? 미친 XX야. 그래서 둘이 싸우는 거예요. 이 사모님은, 야, 이 친구들이 잘한다. 난 믿는다, 이 친구들을. 둘이 싸우는 거야, 우리 두고. 저거 바꿨어요, 전화를요. 2,000원짜리인데 10,000원에 왜 추천하냐. 그게 말이 되느냐. 아니,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다. 그냥. 근데 그랬던 기억이 한 번 있는데, 8만원 같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주식시장은 상당히 많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는 그래도 자산이 많고 네. 이익이 많이 나잖아. 예. 아니,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말이 돼요? 그래서 못 잡는 거지. 이거보다 낫죠. 이렇게가. 왜? 우리가 사모님께 그런 거예요. 너무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소형주는 어떻게 하라고요? PER, 성장성을 보는 거고요. 대형주는 가치를 보는 거예요. 대형주는요. 얘는 소형주들은요, 현재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돈을 더 얼마나 벌 수 있느냐,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냐를 보기 때문에 더 높게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PER이 훨씬 높은 겁니다. PER 아시죠? PER. 원래 가치에 곱하기를 높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더 각광을 받고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녹색 성장 버블입니다, 지금은. 녹색 성장 버블. 신재생 에너지의 버블. 그때가 좀 늦게 올라갔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있는 대로 보는 거죠. 있는 대로 보는 거죠. 신재생 에너지의 버블입니다, 지금. 이거 보세요. LG화학이요, LG화학. 근데 LG화학이, 예? 물론 중간에 분사하고 뭐 그렇게 했지만, LG화학의 가격을 보세요. 버블을 많이 만들었죠. 지금 모두 다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LG화학을? 이거 중간 왔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의 LG화학이 뭐예요? 화학 케미칼 부분 말고 2차 전지로 뜨는 거잖아요. 2차 전지의 성장성을 그렇게 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잖아요.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시장에 그만큼 버블을 많이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일단 하고 시작을 해야 한다고요. 그럼 SDI는 어떤가요? 종목은 나중에 할게요. 이거 할 거니까. 종목들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ELK가 진행을 계속 할게요. ELK가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이다.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으로 나는 거래를 하겠다. 결정해놓고 언제 공략할까? 언제 살까예요? 언제 살까? 언제 살까? 이것도 시황에 따라 좀 다릅니다. 만일 미국 시장이 빠졌다. 한 마이너스 1% 이상 빠졌다. 그럼 언제 사야 돼요? 언제 사야 돼요? 저는 만일 오늘 미국 시장이 마이너스 1% 빠지면 공격적 매수를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요? 아침 빠질 때 그냥 살 겁니다. 아침에. 아침 빠지는 데 되고 그냥 살 거라고요. 월요일 예. 네. 근데 미국 시장이 떴다. 그러면 얘네들이 전부 다 보합이나 플러스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아침에 사면 안 되죠. 아침에 사면 안 되죠. 사고 싶다 하더라도 확인하고 오후에 사야겠죠. 시황에 따라서 그 종목이 현재 위치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언제 사느냐가 다 달라요. 언제 사느냐가.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시장이 막 뜨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렇게 뜨고 있는 종목들이요. 뜨고 있는 종목들은 아침에 살까요? 점심에 살까요? 오후에 살까요? 1번, 2번, 3번. 막간을 이용해서 귀찮으시겠지만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뜨고 있는 종목. 1번, 2번, 3번. 2번은 없으시죠? 2번이라고 만약에 손을 들려고 속으로 마음을 먹은 분이 계시면요. 제 생각에는 빨리 접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주식을 일단 안 되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주식은 여기 아니면 여기 사는데요. 여기 아니면 여기 사는데. 근데 어떤 때는 점심때가 제일 많이 빠질 때가 많다. 그건 시황에 따른 거예요.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급등 종목은 아침에 삽니다. 아침에. 또는 떨어지고 있는 종목 있잖아요. 이거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말씀 증명을 해드릴게요. 떨어지고 있는 종목이 어느 날 이렇게 종가가 여기였어요. 다음날 아침에 플러스 시작해서 탁 떠서 시작을 해요. 이거 어떨 것 같아요? 무조건 내립니다, 이거는. 이건 내려요, 이거는. 이렇게 떨어졌는데 떠서 시작하면 이거 안 팔겠어요? 물린 사람이? 안 팔겠어요? 얘는 떠서 시작하면 안 돼요. 뜨면 안 돼요, 얘는요. 아침에 뜨면 안 돼요. 얘는 계속 빠지고 있다가 눈치 보고 있다 물량 소화하다가 나중에 떠야 돼요. 그래야지만 얘는 갈 수 있어요. 얘는 이렇게 가던 놈이 아침에 빠지죠. 어떨 것 같아요? 얼씨구나 사죠, 당연히 사람들이. 그게 곧바로 오릅니다. 얘가 만약에 이러지 않고 떠서 시작했거나 뭐 빠졌거나 여하튼 간에 쭉 계속 밀려요. 이렇게 쭉 밀려요. 이렇게 가던 놈이 쭉 계속 밀려요. 그럼 어떻게 돼서 사람들이 계속 보다가 이거 오늘 삭주구나.
안 된다고요. 아침에 그냥 곧바로 올라줘야 된다고요. 얘 더 갈 거면요. 물론 이제 시황에 따라서 다를 때는 있지만 일반적인 속성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뭘 설명드리는 거냐면 그 기술적 분석, 그 차트에서 이 주식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언제 살 거냐를 결정해야 된다고요. 그게 결정이 된다고요. 언제 공략할 거야. 시황과 차트 위치에 따라서 내가 언제쯤 살 것이냐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게 동그라미 쳐요. 동그라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동차도 다음 주 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현대차를 내가 삭혀야겠다. 그러니까 나는 현재 시장 상황은, 그리고 현재 상황은, 그리고 주도는 누구고, 나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뭘 택할 거다. 공유점에서 보유성 매수. 100% 살 거냐, 미수로까지 살 거냐. 사실 저는 거의 매일 미수로 삽니다. 거의 매일 미수로 삽니다. 거의 매일. 저만이 아니고 우리 사무실에 있는 모든 전문 전업 트레이더는 거의 매일 미수로 삽니다. 거의 매일. 근데 일단 어떤 룰은 있으니까 그 룰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 룰 안에서요. 근데 안 돼, 못 사는 날이 있습니다. 못 사는 날이. 언제일 것 같아요? 어떤 날 못 살 것 같아요? 아침 뭐 아무것도 못 사는 날. 아무것도 못 하는 날. 미국 시장이 3% 떠가지고 우리 시장이 아침에 플러스 2.5% 떠서 딱 시작해요. 그러면 그냥 그날 굶는 거죠. 그냥 굶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도 또 반대로 개파랗게 아주 그냥 이대로 있어. 이걸 끝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터닝 할 때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못 사는 거죠. 근데 이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종목이 1800개잖아요. 그 중에 꼭 있거든요. 다 있거든요. 센 놈이 다 있거든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종목을 이렇게 정해놓습니다. 정해놓고 그걸 가지고 해요. 근데 저는 아침에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강의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대부분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내일 거래할 종목을 오늘 결정해 놓죠. 오늘 결정해 놓죠. 결정할 방법은, 우리가 종목 선정, 그 책에 할 거지만, 종목 선정 방법이 미리 전날에 결정하는 방법, 장중에 결정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미리 결정하는 방법 중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차트를 보고 결정을 합니다. 차트와 수급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눌러가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성공한 전업 트레이더들은 장이 끝나고 차트로 하지 않습니다. 장이 딱 끝나고 3시 5분이 되면 뭘 할 것 같아요? 놀러 나갑니다. 시장을 안 보고. 그럼 언제 결정하고 했어요? 장중에 결정을 다 해놓습니다. 옆에다 노트에다 다 적어둬요. 얘는 내일 살 거, 얘는 얼마에 내일 사고, 얼마 빠지지 않으면 사고, 이렇게 장중에 미리 결정을 다 해놓는다고요. 그건 뭐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뭐냐면, 내가 그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봤더니 오늘 어떤 종목이 갑자기 매수가 확 들어오면서 뜨는 종목이 생기잖아요. 최근에 그런 게 한국가스공사가 그랬고, 그저께, 그러니까 목요일에는 한솔제지가 그랬습니다. 한솔제지가 갑자기 이게 오늘 금요일이니까 요 날이죠. 이게 거래 증가하면서 갑자기 올라왔어요. 근데 보면은 장중에는 하루 종일 모니터를 보면서 내 주가가 얼마냐, 뭐 이거 중요하지만 그걸 보는 게 아니고, 뭘 항상 생각하냐면 내일 뭐 살 거를 계속 생각하는 거거든요. 다음 걸 뭐 살 거를 계속 체크를 해요. 근데 그 기준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그 기준은 거래량으로 있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증가한 종목을 그날 따라 사거나 그날 만약에 못 샀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따라 사겠죠. 왜냐면 저는 뭐 사실 완벽한 데이 트레이더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고객의 돈을 운용하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제 그냥 따라 산다고요. 근데 그날 만약에 안 샀다. 그러면 얘를 적어두고 얘를 다음날 하는 거예요. 그 전날 강하게 매수가 들어와서 거래 실리면서 이렇게 매수가 있었던 거 있죠. 그걸 가지고 다음에 하는 거예요. 실제 오늘 샀습니다. 어제 사고 오늘 추가로 샀어요. 이거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이게? 다시.
요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꼭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그리지 않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선택을 미리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아까 말씀드린 이름 이병욱이에요. 그런 친구 한 명인데, 걔는 어떻게 하냐면요. 걔는 조금 더 부지런히 하는데, 이제 3시에 나가요. 나가서 집에 가서, 장 끝나고, 지금 장이 끝났으니까 있겠죠. 장 끝나고, 시간의 매매 있죠, 시간의 매매. 굉장히 열심히 하는 애들이에요, 걔들은 진짜. 그러니까 돈을 벌겠죠. 시간의 매매라는 게 있잖아요. 시간의 매매에 전체 종목을 보던가? 아무튼 여기서 상승률 상위 종목이 있습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이나 상승률 상위 종목 있죠. 그날 많이 올라간 거. 이거 시간의 매매 이거 맞나요? 신문에도 그게 나지 않아요? 걔는 이걸 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거래량 보면서 이걸 하나하나 체크하더라고요. 그리고 걔 그걸 적어와요. 시간의 매매에서 거래가 많이 있었던 거, 그리고 특이하게 움직였던 거. 그렇게 해서도 찾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개인 투자들은 아마도 그런데 기술적 분석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왜 어떤 전문가들 이렇게 방송에 보면 자랑삼아 얘기하잖아요. 매일 새벽 2시까지 전 종목을 훑어서 차트를 보고 종목을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나는 되게 무식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종목 검색으로 다 나오거든요, 요즘에는. 종목 검색 시스템으로 다 나오거든요. 자, 제 강의를 들으신 분도 있지만 일단 오늘 워밍업을 계속 할 겁니다. 중간중간 또 지루하실까봐 그냥 실제 사례도 얘기를 하지만 기본 개념을 갖고 단기 거래를 해야 돼요. 그냥 단기 거래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플로우를 제가 10년 동안 이 똑같은 걸 보여주고 있어요. 대우증권 전 직원 이걸 봤습니다. 하나대투 전 직원 이걸 봤어요. 똑같은 내용을. 아침에 딱 일어나면 시황 분석하고, 아까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플로우예요. 시황 분석하고, 주도 업종 판단하고, 주도 종목 판단하고, 주도 종목이 현재 차트 판단하고, 그 다음에 언제 들어갈 것이냐. 이 순서대로요. 이 순서대로.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왜, 어쨌든 그러잖아요. 지금은 시황보다 종목이 중요한 시장이죠. 사실 그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장에서 종목만 본다면 뭐 성공할 수 있겠지만 시황이 무슨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맨날 종목만 매매하는 사람 있죠. 이거 안 된다니까. 절대로 종목이 시황을 못 이깁니다. 시황을 이기지 못합니다. 시황이 폭락하는 시장인데 살아남는 종목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시황부터 판단을 항상 해야 돼요. 내가 주식을 해야 되느냐 말 것이냐. 베팅은 얼마나 할 거냐. 보유기간은 얼마나 갈 것이냐. 시장이 대세상승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사서 내일 팔아. 이러면 안 되죠. 시황에 따라서 주식 보유 기간도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시황부터 무조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이 순서대로 아침에 발표하고 이렇게 써봐라 그랬더니 진짜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증권사 직원도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거의 대부분 이것도 없고 이것만 얘기합니다. 이것만 딱. 이것만 얘기하는 것도 다행이에요. 이것만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차트 보고. 차트만 보고 거래하는 사람들. 이것만 갖고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무리 단기 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수익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배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배팅의 미학이다. 뭐죠? 뭐 타이밍의 미학이다.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는 배팅이다. 공감하십니까? 주식 투자는 배팅입니다. 배팅. 정말 배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증권사 직원들이 참 좋아하죠. 카드도 좋아하고 카지노도 좋아하고. 저만 그런가요? 저 진짜 운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말씀드리면 제가 자랑을 해야죠. 저 강원랜드 가보셨어요? 재밌는데 자리가 없어서 그렇지 재밌는데. 저 강원랜드를 가족들하고 장인장모님하고 우리 가족들하고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거든요. 잭팟 있죠? 제일 좋은 그거 나오는 거 있죠? 뭐라 그래? 그걸. 조커 3개 나오는 거예요. 그거 다음이 조커 2개에 세븐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1년에 2번뿐이 안 가는데 저 3번 맞았습니다. 그게. 3번.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되게 놀래요. 3번. 죄송합니다. 딴 얘기 계속 해야죠. 얘기하다 보니까. 배팅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직원들 데려가면 제가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 슬롯머신 있잖아요. 슬롯머신을 야 이거 안 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 제 그냥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사모님처럼 이렇게 처음 가본 사람들이 딱 해서 돈을 2만 원을 넣었는데 10만 원이 나왔어. 그럼 막 환호성을 치면서 10만 원을 빼서 가잖아요. 보고 있다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거래를 계속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3만 원을 넣었어요. 근데 3만 원이 0 됐다. 그럼 거기서 안 하고 딴 데 가요. 근데 3만 원에 넣었는데 원래 도박이는 그렇잖아요. 한 번 맞으면 크게 되는 거잖아요. 3만 원 넣었는데 20만 원이 됐어. 그럼 난 12만 원에 정해. 그럼 다시 내려와서 12만 원 돼. 그럼 또 빼서 딴 데 가. 계속 자금 관리 하는 거죠. 자금 관리 계속. 그러니까 너무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주식이랑. 카드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식은 정말 베팅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때, 제가 그래서 계속 좀 심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려면 풀을 해야죠, 풀로. 맨날 야금야금 그거 해서 수익 나겠어요? 아니면 많은 거고요. 안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고. 시황 먼저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각 시장에는 항상, 대세 시장에는 시장에 주도 업종이 있습니다. 항상 주도 업종이 있습니다. 지금 주도 업종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돈 벌어야 되니까. 앞으로 뭐가 될지,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뭐가 주도 업종이 될지. 좀 이따가 이론적으로 나오는데요. 이론적으로 나오는 걸 빼고, 여기서 그냥 설명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보겠습니다. 1980년대 저는 학교 다니고 있었으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듣기로는 금융주들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금융주들이. 또 여기 모르겠고, 저는 95년도에 입사를 했습니다. 95년도에. 95년도에 갔더니, 주도 업종이고 이런 거 없고요. 무조건 그냥 매언정한 정치, 이런 것들이 있죠. 작전 종목이 정말 좋은 그런 시장이었고, 작전 세력들이 정말 많았고, 굉장히 화려했던 시장인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외환위기를 맞았습니다. 외환위기를 맞고 나서, 다음에 1차, 지금 요 부분을 잘 보시면요. 1998년부터 떴을 때, 1차 상승하고 2개월 조정 보이고, 또 상승하고 조정 보이고, 또 상승해서 277에서 1000까지 갔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지금하고 잘 생각을 해보면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간 거잖아요. 굉장히 좋지 않았다가, 워낙 바닥이 안 좋기 때문에, 기저효과라고 지금 하잖아요. 워낙에 전해가 안 좋았기 때문에, 다 언서프라이즈야. 그다음부터는. 전부 나오는 거 다 서프라이즈예요. 이랬다고요. 사실, 이번에가 그런 시기잖아요. 이번에. 근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충격을 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미국은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봐요. 이렇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우리하고 경제 상황이나 이렇게 다 다르지만 이런 움직임 좀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여하튼 간에요. 이때 최초에는 금융주가 제일 많이 떴습니다. 왜 금융주가 제일 많이 떴어요? 꼭 우라가미 군주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이 크게 하락하고 나서 대세 시장에서 크게 하락하고 나서 최초에는 금융주가 뜨고요. 시장 침체기를 지나고 나서 첫 번째는 금융주 뜨고 소위 트로이카가 상승을 하고 금융주가 제일 많이 뜨고요. 그 다음에 조정을 보이고 그 다음에는 소재 업종이 뜨고 조정을 보이고 그 다음에 완성품이 뜨고 그 다음에 이중고점 찍고 내려오고 내려오는 동안에 뭐가 떠요? 요 사이에도 뜨는 게 있어요. 그 사이에 소위 작전 종목들. 작전종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구나. 이론적으로 이게 좀 무식한 말이고 이거 뭐라 그러냐면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그럽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그리고 또 내려오면 이때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정말 역사는 되게 웃겨요. 반복하지는 않지만 정말 웃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도 이때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질병이 생깁니다. 진짜 되게 웃기죠. 경기가 침체기로 들어가면 질병이 꼭 나왔어요. 여태까지 이렇게 보면요. 전 세계 질병. 새로운 어떤 게 생겨요. 침체기에 있다가 다시 또 그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이 사이클을 계속 거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려갈 때는 마치 망할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망한 것처럼.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종합지수를 보면서요, 종합지수를 보면서, 우리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이걸 보면서 참,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죠. 무려 18년 동안의 박스권 500과 1000이 18년 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것을 돌파했어요. 그래 놓고 다시 2000까지 갔다가 다시 1000을 내려왔는데 우리는 한심스럽게도 200 간다고 전문가들이 전부 다 200 간다고 300 간다고 망한다고 그랬었습니다. 전부 다.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역시나 이 라인이 저점이었어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상식선에서 생각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상식선에서. 저걸 말씀드리면서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아마도 그 상식선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앞으로 지금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못 느끼고 있지만 이 상식선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라가 문효가 굉장히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경제를 많이 아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때랑 지금이랑 경제 규모나 또는 세계의 동조화가 좀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 다른 면이 있지만 이 텀을 지금 가지고 있죠. 이걸 우리는 금융장세라 그러고 이것을 우리는 실적장세라 그러고 이것을 우리는 역금융장세라 그러고 이것을 우리는 역실적장세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식장에서 4개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왜 금융주가 제일 먼저 떠요? 우리 그때 사례를 들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이때 대우증권이 1000몇백 원이었고 나머지는 다 1000원 아래였습니다. 증권주가. 1000원 전부 다 아래였습니다. 증권회사들 다 구조조정했고 구조조정해서 내보내고 조그만 데는 다 그냥 버려버리고 문 닫으라 그랬고 은행들도 그랬고요. 그래서 책도 나왔잖아요. 증권맨이 나와서 여의도에서 붕어빵 팔아서 재기하다. 이런 책도 있었잖아요. 베스트셀러도 그랬잖아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뭐냐면 금융주가 제일 타격을 먼저 입었거든요. 제일 먼저. 금융주가 제일 심하게 타격을 입었고 그러면 정책 당국에서는 어떻든 이 시스템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를 살 수밖에 없고 그 중에 제일 큰 금융회사를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돈을 쏟아붓는 거죠. 그래서 금융주가 제일 먼저 뜨고 금융장세라는 말을 씁니다. 금융장세가 돼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거치고 소재업종과 수출품들, 제조업체들이 뜹니다. 제조업체들이. 그리고 완성품들인데 이 순서는 뭐냐면 이 경기가 침체기에 있다가 회복되는 단계잖아요. 처음에는 저는 미국이 지금 어디쯤 와 있냐고 생각하냐면요. 처음에는 금융회사에 돈을 지원을 해요. 금융회사 조그만 데는 죽이더라도 큰 회사들을 이제 숨통이 트이게 하면 왜냐면 얘네들이 돈줄을 쥐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제조업체에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조업체 중에서도 뭐만 살려요? 대기업만 살려요. 대기업만. 중소기업, 미국 지금 중소기업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실업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당연한 지금 상황이죠. 그 지표를 보고 실업자 수가 실업급여 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점차로 늘어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시장이 왔다 갔다 하고.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지금 시장의 상황이 이런데? 경기 상황인데? 대기업, 나머지 또 죽이겠죠. 대기업 위주로 살릴 것이고. 근데 대기업이 전통적인 제조업이 많이 있다. 전통적인 제조업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자동차다. 자동차가 호황이 되려면 자동차는 쇳덩어리 같다고 만드니까 철강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강은 소재업종이라고 합니다. 얘부터 뜨고 완성품 뜨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이걸 하면서 맨날 고민해요. 우리나라는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구난방으로 다 떴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로 떠서 그런 것 같아요. 철강도 대기업 위주로, 자동차도 대기업 위주로, 다 대기업 위주로만 해가지고 각 업종에 대기업만 뜨는 상황이라서 어떤 특정한 업종이 뜬 게 아니고 대기업 위주로 가장 큰 회사 위주로만 이렇게 살려나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여져요. 근데 미국은 이런 과정을 지금 겪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